속보입니다. KB증권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 대형 원전 수주가 곧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전망이 아닙니다. 목표가는 여전히 89,000원, SMR부터 대형 원전까지 동시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가 다시 확인된 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심지어 미국 시장까지 연결되는 이 판에서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향후 몇 년 수익률을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대응을 놓치신다면 수십조 원 단위 프로젝트가 뉴스에 뜬 뒤에 뒤늦게 따라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확한 시점에서 준비하신다면 이번 원전 사이클은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증권사 리포트를 넘어서 이 뉴스가 주가 흐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신호인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윤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도 상승을 하지 못하며 마이너스 1.46%인 69,000원으로 장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자리가 마지막 바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차트와 수급, 그리고 이 정책, 시황 뉴스를 종합해서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로 상승 가자! 한 줄씩 남겨주셔서 주주님들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차트 관점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저가가 65,000원이었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고, 이 저점 64,0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1분봉으로 보시면 장 초반 보합권까지 끌어올렸다가 다시 물량이 던져지면서 눌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저점을 계속 방어하면서 1분봉에서 누군가 매수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패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중순에도 1분봉에서 빨간 봉이 연속적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저점에서 누군가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보였죠. 그때 역시 비슷한 구간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고, 바로 다음날 8% 급등, 이어서 15% 이상 추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1분봉 패턴이 당시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또 다른 근거를 보겠습니다. 현재 원전주 전체의 흐름을 보면 두산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2% 가까이 상승을 했고, 긴 아랫꼬리를 달며 반등하고 있고, 우리기술 역시 61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내면서 방향을 위로 잡고 있습니다. BHI,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로 꼬리를 달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주 전체에서 지금 유독 약한 건 두산뿐이고, 현재 구간은 과거에도 강조드렸던 중요한 박스권 하단 자리입니다.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지금까지 잘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을 보시면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강하게 끌어올릴 때와 비교하면 이번 거래량은 4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눌림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흐름을 보면 거래량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한 조종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최저점에서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이 원전 섹터 자체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죽으려 해야 죽을 수 없는 섹터인데, 다만 지금은 잠시 못 가고 있을 뿐 자리는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기서 반등이 한 차례 나와준다면 지금 자리는 마치 하나오션의 흐름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1선에서 강한 양봉이 세워진다면 그 캔들이
전환점이 되어줄 수 있겠죠. 추가 양봉이 이어지면서 빠르게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는 차트, 또는 21선을 돌파했다가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치는 차트, 둘 중 하나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우선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3200선 회복했지만 여전히 박스피, 미국 경제지표와 금리 인하 향방 주목이라는 기사인데, 지난주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과거 임기 말에도 연속으로 3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한 적이 있었죠. 이제 9월 FOMC를 앞두고 0.25%씩 3번 나눠서 인하할지, 아니면 0.5% 단행 후 추가 인하가 이어질지 여러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미 90% 이상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시장에 돈이 풀리고 기업들은 이 저렴한 자금을 활용해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장 경제는 다시 한번 위로 올라설 수밖에 없겠죠. 결국 미국과 국내 지수 모두 신고가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 과정에서 두산이나 조선, 이 시장 주도 섹터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하나오션이나 HD현대가 신고가를 다시 쓰면서 무려 6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반면 원전주는 조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하락을 겪었죠. 하지만 지금 조선 섹터도 과열 구간에 들어서면서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대장주였던 HJ중공업만 봐도 가파른 상승세 끝에 이평선과의 괴리가 크게 벌어져 있죠. 추가 상승이든 조정이든 변곡점이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1분기 시장을 주도했던 조선에서 2분기 시장을 이끌었던 원전으로 다시 한번 턴이 넘어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3일 전 11선과 21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이틀 연속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고점을 높여가면서 시장은 확실히 좋은 분위기를 확인시켜주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 하나오션과 HD현대, 그리고 두산 같은 이 주도 섹터 종목들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는 좋은데 핵심 주도주들이 잠시 눌림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있었죠. 지금 전체 섹터를 보면 바이오가 강하게 오르고 있고, 로봇도 빨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특별히 독주하고 있는 종목은 적고, 각 섹터마다 한두 종목만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해도 하이닉스 1%대, 삼성전자 0.5% 정도, 이 대부분이 1, 2%대 움직임에 그치고 있고, 가끔 한두 종목만 5에서 10% 급등하는 흐름입니다. 로봇과 AI도 비슷합니다. 대장주인 레인보우는 보합권이고 대부분 1에서 3%대, 음봉을 보이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크게 치고 올라가는 국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지수를 끌어올린 건 바로 원전주였습니다. 두산, BHI, 한전 같은 종목들이었죠. 다시 한번 지수가 추가 상승을 하려면 결국 원전 섹터가 움직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재 지수는 좋은데 이 주도주는 빠지고 있다. 이건 시장을 관리하는 세력이 지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일부러 이 주도 섹터에서 털어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조선은 이미 한 차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턴을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원전,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뒷받침할 뉴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KB증권 리포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SMR, 대형 원전 모두 순항 중 44%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며 이 목표가를 89,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9월 8일 기사에서는 한국 차세대 원전로 시장에서 SMR 강자로 부상이라는 타이틀로 현재 전 세계
174개 SMR 프로젝트 중에 우리나라가 12위, 13위에 해당하는 성과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9월 5일 기사에서는 베트남 전력 생산 증대를 위해 SMR 원전 건설 계획 추진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베트남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과 직접 만남을 가졌던 맥락과 연결이 됩니다. 최근 베트남에서도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협약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 공산당이 직접 나서서 SMR과 원전 관련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는 점이 의미가 큽니다. 게다가 자금 조달 계획도 밝혔습니다. 9월에 1차 자금 마련하고 12월까지 2차 조달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결국 조만간 이 베트남에서도 SMR 원전 관련 본격적인 계약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어 9월 4일자 뉴스에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원전 예비공사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됐습니다. 과거 우리 한수원이 폴란드 입찰에서 빠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조율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수주를 하든 두산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체코에서 26조 규모 수주가 있었을 때도 두산은 별도로 3조 6천억 원 규모 계약을 따냈고 관리 유지까지 포함하면 최대 5조 2천억 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전체 수주 규모가 20조든 30조든 두산은 자기 몫을 확실히 챙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폴란드 사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허가를 받았다는 건 곧 본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신호입니다. 첫 상업 가동 목표가 2033년으로 잡혀 있는데 체코 사례처럼 10에서 13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다는 의미죠. 또 다른 소식도 있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가 영국 현지 기업들과 잇따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영국 원전 건설은 2021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안인데 최근 본격적으로 현지 기업들과 공급망 계약까지 맺으면서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코 계약 때도 현지율 60%를 맞췄던 것처럼 영국 역시 현지 기업 계약이 체결됐다는 건 이미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차트는 저점을 지켜내고 있고 수급도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원전주 전반적으로 양봉 흐름이 나오고 있고 시황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조정 구간에 들어섰고 시장은 무너지지 않으면서 다른 섹터들이 버텨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매수 타점이 거의 다가왔다는 신호로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최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박스권은 확인을 했고 이번엔 추세선을 보면 추세선은 3개 이상의 점을 이어갔을 때 의미가 있죠. 이번 저점을 과거 최저점과 연결해보면 네 번째 저점에서 정확히 맞물리면서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저점과 이번 자리가 같은 선상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바닥 지지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자리가 바닥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트와 뉴스, 시황 이 모두가 그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라인만 잘 지켜보시면 여기서부터 수익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단순한 반등 시그널이 아닙니다. 차트와 시황 그리고 실제 뉴스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번이 마지막 저점이 될 수 있는 이 자리,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에 그 해답을 담아두었습니다. 단순히 누구나 아는 얘기가 아니라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그리고 이 산업 안에서 어떤 압도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실제 데이터와 근거로 정리해둔 자료입니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위 상단의 번호
7710-3914로 두산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확신 없이 흔들리는 투자와 근거 있는 투자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번이 그 갈림길일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료 받아가셔서 수익 극대화에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투사의 정윤도였습니다.